요즘 날씨 왜 이럴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네, 오늘 맹소영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잘 보내셨나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렸죠. 특히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호우 경보 내려진 가운데 아직까지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중부지방으로 지금 장맛비가 많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날씨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중남 비구름 때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한 지역의 황해도 지역과 우리나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지금 50mm가 훌쩍 넘는 양의 비가 1시간 만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 북부 지역 호우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연천, 파주, 동두천, 양주, 포천입니다. 1시간 동안 파주는 100.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거의 예. 뭐 폭포수 수준이고요. 네네. 이 정도 비라면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얀 커튼이 쳐져 있는 정도 수준의 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주도 시간당 51.5mm, 연천도 48.5mm, 1시간에 이 정도 퍼부었고 지금 이들 지역의 강수량의 총량도 꽤 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내린 양이 거의 한 300에서 400mm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 집중적으로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아니 저희 청취자분들도 파주 비 퍼붓고 있다는 문자도 아까 왔었고, 방금 맹소영 컬럼니스트가 말한 대로 양주에도 비 많이 내려요 이런 문자 왔거든요. 북부 지역에 오늘, 경기도 북부 지역에 오늘 당분간은 비가 좀 더 내릴까요? 일단 이제 오늘 낮 동안에는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는 합니다만 오늘 그래도 오전까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좀 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일단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30에서 60mm, 많은 곳은 70mm 이상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리고요. 그리고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또한 30mm. 그리고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이 또 강원도의 북부 내륙 지역 또 이제 많은 비가 지금 내림으로써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예. 이들 지역도 한 30에서 60mm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거고요. 잠시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하겠지만 오늘 밤이 되면 또 내일 넘어가는 그 자정을 지난 시간이 또 오늘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수도권 북부 지역, 강원도 북부 지역 호우주의보 내려 있는데, 우리 방금 소영 씨가 얘기한 대로 제가 날씨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 내내 그냥 비비비비비 이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가 좀 이제 잦아드나 보다 싶을 정도로 어제 잠시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가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주 후반 들고 다음 주 들어서는 남부지방이 점차 이제 장마에서 벗어나거나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부지방은 이번 주 내내 비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도 급격하게 뭐 호우주의보 내리고 하면은 주변에서 소영 씨 찾는 곳들 많죠? 방송사나 그렇죠. 이런 거. 제가 이 OBS 방송이 사실 제일 재밌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 가서 네. 방송을 하면은 늘 심각하고,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웃으면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이 없는 유일한 OBS인데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예, 근데 항상 심각한 상황에 우리 소영 씨가 또 등판을 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전에 폭염특보 남부지방에 내려졌다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이 또 초복이었습니다. 진짜 덥긴 더웠어요, 그동안.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장마 기간이라고 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장마 시작, 이제 비 시작. 오랫동안 비 내리겠구나, 더위는 좀 한시름 놓겠구나라고 하지만 이제는 워낙 좁은 구간에 장맛비가 집중돼서 내리기 때문에 장마 기간 동안에 밤에도 덥고 낮에도 더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복합재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더위와 그러니까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절기, 명절 뭐 이런 이제 기념 연 동안 날씨로 인해서 살피는 날들이 있는데, 예. 초복, 중복, 말복과 같이 또 열흘 간격으로 더위를 남기는 삼복더위가 또 여름이면 찾아오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맘때 이런 절기에 걸맞는 날씨가 나타나면은 날씨가 이 계절을 알아보고 절기를 알아보고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15일이었어요.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일 때 거의 뭐 경기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낮 최고 기온이
경기 남부 지역 35.4도까지 올랐고요. 와, 예. 그리고 밤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8도, 경기 남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네, 폭염특보의 열대야까지 진짜 덥기는 더웠는데 이게 숫자로 들으니까 진짜 더웠네. 35.5도까지 올라갔구나. 아니 우리 소영 씨는 아까 그 복합재해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전문가로서 이런 시기가 되면은 뭐 좀 준비하는 거 있어요? 뭐 차량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거. 저는 일단 정보를 자주 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습관적으로 체감 강수량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면서 보는데 많은 분들도 내가 지금 이만큼 더우는데 그럼 실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덥지? 왜 제가 한번 날 잡고서 자료 찾아보는 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상청 것처럼 홈페이지. 맞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우산 챙겨라, 뭐 시원한 곳에 있어라, 뭐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상식적이고 요즘 같은 날에는 텔레비전, 라디오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방송들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워낙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실제 상황, 많은 분들 중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중계라는 말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예보를 못하고 중계를 하냐라고 하지만 예보는 예보대로 따지고 이제 보통은 실황이라고 해요. 실제 상황. 우리가 예. 예측했던 날씨가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차량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살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일 맞아요. 새벽에 내가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예. 대충 우리 거리 한 얼마 정도 나오나. 그럼 왜 요일과 시간별의 교통량에 따라 통계가 딱 나오기 때문에 대충 요 시간에 출발하면은 몇 분 걸리는데 10분 늦게 출발하면은 더 늘어난다고 이런 것도 요즘에 내비게이션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대충 내일 몇 시간 걸리겠구나라고 하지만 이제 실제 출발할 때는 내비게이션의 실시간의 정보를 보면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는 날씨도 맞지 않는다라는 측면보다는 예보에서는 그랬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같이 살피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진짜 이 실황이라는 게 조금 와닿긴 하네요. 우리가 뭐 콘서트 실황, 뭐 야구, 뭐 중계 이런 것처럼 날씨도 조금 실황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그 우리 초복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 초복, 중복, 말복 이게 절기는 아닌 거죠? 절기는 아닙니다. 네, 절기는 아니고. 근데 저 항상 궁금한 게 요럴 때 되면 진짜 해마다 초복 되면 더워지고 말복 되면 이제 더위 좀 끝나고 그래요, 통계상? 한번 일단은 이제 어떤 한국더위가 어떤지를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네네. 음력 6월부터 7월 사이를 열흘 간격으로 나눕니다.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세 복으로 나뉘는데 보통 이제 음력 날짜는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5일이 초복이면은 열흘 뒤니까 7월 25일이 중복, 그리고 8월 14일이 이제 말복이에요. 예. 보통은 이제 소서가 작은 더위라고 해서 7월 한 7일경에 여름의 한 5번째 절기고요. 여름의 마지막 절기가 큰 더위, 대설라고 해서 더위가 가장 심한 때가 보통 한 7월 22일, 23일 정도인데 네. 이때가 이제 중복 찌름이라는 거죠. 아. 그런데 이 복이 한자로 보면은요. 이렇게 복날의 복자가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가을철 서늘한 기운이 대지로 내려오다가 아직 여름이네. 강렬한 여름 더위에 기운에 일어서지 못하고 이제 엎드려서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날씨에 있습니다. 항복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해서 굴복시키는데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을의 기운이 처음으로 이제 복종당한 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 이제 어떤 복날이 가장 더운지를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초복, 중복, 말복 중에 실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삼복 기간이 가장 더운 것으로 실제 나타났어요. 그래요? 초복, 중복, 말복, 그 시점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1973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1973년이 이제 전국 62개, 62개 지점이 전체적으로 기상 관측망이 좀 확보가 된 때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데이터가 이제 비교적 가장 좀 정확하죠. 예. 역대급 폭염이 나타난 2018년까지 한번 이제 날짜를 살펴보니까 6월부터 8월 사이 여름철 3개월 전국 46개 주요 지점의 관측 기온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 삼복 기간인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삼복 확실히 기간 그때가 중에 덥구나. 최고 기온은 이제 평균적으로 30.1도였고요. 예.
초복 전에 최고 기온이 한 26.9도였는데 갑자기 초복이 되면서 3.2도나 높아집니다. 오. 그리고 말복 이후에 최고 기온이 29.3도로 삼복 기간보다는 0.8도 정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말복이 지나고 나서 기온이 평균적으로 한 0.8도 정도 떨어지는 그런 이제 추세선을 좀 보인다는 거죠. 네네. 참 신기해. 옛날 선조들은 이 뭐 온도계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참 체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삼복더위라는 거 우리가 실제로 그때가 덥다는 것까지 조금 알 수 있었는데 아니 삼복더위가 다른 날보다 더운 좀 뭐 기상학적인 원인이 그럼 따로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 지역의 평균 기온값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여름철 평균보다 최고 이제 기온이 요 삼복더위 기간에 한 최고 2도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초복과 중복과 말복 전날과 다음날의 평균 기온이 0.4도에서 0.5도 정도 낮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봄날이 평일보다 더 더운 것은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맞다. 다만 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나 가을에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는 태양의 궤도.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태양의 궤도와 관련이 있어서 기후학적 통계로는 좀 의미가 있었는데 이걸 그냥 인위적으로 열흘 간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복날은 사실상 수학적으로나 기상학적으로 관련성과는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삼복은 한여름 불볕더위를 좀 슬기롭게 넘기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날인데 이제 일종의 이제 속설인 거죠. 따라서 천문학적인 관점에서는 복날 평균 기온이 앞뒷 날보다 높게 나타난 거는 과학적이기보다는 약간 우연이거나 이 추세선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예. 라고 보통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날씨도 그렇지만 복날 우리 또 뭐 챙겨 먹잖아요. 소영 씨는 초복에 뭐 좀 챙겨 드셨어요? 그냥 아이들도 제가 웬만하면 이제 아이들 잘 챙겨주거든요. 예. 뭐 복날이나 정월대보름이나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올해는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놈의 장마 때문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놈의 장마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오늘 초복이었구나라고 해서 밤에 이제 안 거예요. 네네. 근데 아시죠? 아이들은 급식에서 그런 이벤트 날이 있으면은 아이들 챙겨 먹어요. 예, 그래서 예. 삼계탕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애들이 이제 아쉽다고 하니까 저녁에 치킨. 아마 많은 분들이 복날 이런 꼭 삼계탕의 뜨거운 국물보다는 치킨으로 대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네. 실제로 요즘에 많이들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날 왜 네, 맞습니다. 치킨 시키면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한 그 기사를 또 보니까 우리나라 치킨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위부터 50위까지 가장 인기가 좋았던 치킨의 순위도 이렇게 하는 그런 자료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복날의 유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꽤 오래됐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고대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중국 사기의 기록을 보면요. 진나라에서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여름 제사를 3번 지냈는데 이때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눠줬다고 해요. 당시 백성들도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보신을 할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었다라는 점에서 이때부터 복날 문화가 유래됐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덥다라고 하지만 과거에도 여름은 여름다운 더위가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 중국 말고도 우리나라 이제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 세시기에는 사기에 이르기에 진나라의 덕공이 2년에 처음으로 삼복제사를 지냈는데 통사대문 안에서는 개를 잡아 충제를 방지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볼 때는 단순히 우리가 더위로 인해서 몸을 보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해충을 무리치기 위한 그런 주술 행위의 일환으로 개를 잡은 것으로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복일을 그 날로 잡아서 애군을 먹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우리가 보통 뭐 삼계탕, 육개장 뭐 이런 것들을 즐겨 먹었다라는 기록도 있기는 한데 네. 팥죽도 써 먹었다고 해요. 뭐를 먹어요? 팥죽. 그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팥죽은 팥죽. 동짓날 먹잖아요. 팥죽. 네네네네. 네, 팥죽은 보통 동짓날, 그러니까 밤의 기기가 길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에 먹는 음의 거잖아요. 기운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악기를 쫓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재밌는 게 무더위를 거의 귀신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무더위 귀신을 쫓고 물러가라고. 아프지 말라라는 의미로 풀이돼서 아니 이 여름에 삼복날
하체 붉은색이 악기를 쫓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먹었던 우리의 그런 이제 어떤 문화가 네네. 그 당시에는 조선 시대에는 이제 궁중에서 삼복날 먹는 그런 또 이제 문화가 있었고 예. 또 높은 벼슬아치들에게는 과거에는 또 얼음이 귀했잖아요. 아, 그럼요. 얼음을 또 하사하는 이런 문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빙고 앞에 쫙 줄 서 있었었겠네요. 그러네요. 요즘에는 팥죽보다는 그런 팥빙수를 대신해서 먹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이렇게 경제활동 속에서 복날 특수 누리는 업체들도 많다면서요. 맞아요.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밀려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고대 문화까지 가면서 이제 삼복더위에 대한 유래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삼계탕을 복날에 먹는 문화는 1960년대 이후에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백숙이 어떻게 보면 딱 당만 넣고선 끓이는 그런 이제 백숙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좋은 재료를 넣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인삼도 넣고 대추도 넣고 찹쌀도 넣고 이런 몸에 좋은 식재료가 들어가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백숙과는 다르게 삼계탕의 음식의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서민들의 여름철 보양식이었던 삼계탕. 근데 요즘은 옛말이에요. 근데 월요일에 드셨나요 혹시 삼계탕? 아, 저 사실 못 먹었어요. 근데 바쁘셔서 못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저도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래요? 평균 얼마나 가격이. 그러니까 가장 비싼 게 아니라 전국 삼계탕 평균 가격이 16,000원이래요. 요즘에 진짜 다 올랐어. 네,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6,885원, 예. 17,000원에 거의 육박한데 네네. 7년 전보다 무려 20.6%나 올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유통업계에서는 요즘에는 또 1인식 이런 이제 식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음식점을 가도 여러 명 앉는 테이블보다는 이제 혼자서 앉아서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저렴하게 삼계탕을 즐겨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을 또 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MZ세대 네. 주요 소비처인 편의점, 그렇죠? 다양한 보양식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편의점에서는 4세여 종의 간편 보양식을 판매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또 복날 수요를 겨냥해서 전기구이 통닭, 민물장어 덮밥. 아, 저 이거 진짜? 어제 본 것 같아요. 오. 그리고 통닭다리 닭칼국수, 네. 광어 추어탕. 그래서 MZ세대를 좀 중심으로 유행하는 또 마라를 이용한 마라 반개탕. 네, 뭐 이런 메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마라방개탕 처음 들어본다. 요건 한번 나중에 먹어봐야겠다. 아, 진짜 다양해졌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음식들 여러분들은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번 초복에 어떤 음식 챙겨 드셨는지도 함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막바지 장맛비 전망 그리고 남은 여름에 대한 폭염 저희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좀 장맛비 특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일단은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막바지 장맛비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앞서 제 방송을 아마 꾸준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후에 열흘 동안의 날씨가 현대 기상학상 이제 알 수 있는 최선의 날씨 예보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날씨까지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이제 돌아오는 이제 주말부터는 서서히 우산이 사라집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20일을 전후해서 제주도의 장맛비가 그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주도는 평년 이맘때에 시작해서 평년 이맘때에 끝나는 아주 일상적인 기간의 장마가 내린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현재까지 나온 예보상으로는 충청도 지역까지 서서히 비가 그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후반까지도 계속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장마라고 해서 비가 계속 온다라고 해서 비만 오는 게 아니라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날씨가 그래도 이제 중부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음 주 후반까지도 좀 이어진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네. 계속해서 기상정보 예보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미 지금 많은 지역에 지금 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주변 지역이 지반이 약해지거나 침수라기보다는 이제 꺼짐 현상이 나타나기 직전인 곳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예. 주변의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주변 상황들을 좀 잘 살피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지만 시설물에 대한 조심 또 조심하는 그런 이제
날들을 이제 장마가 모두 끝나는 날까지 좀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 실황을 챙겨라. 그리고 폭우, 폭염 같이 오는 복합재해다.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로 8363번님 맹소영 컬럼니스트 처음 봐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 소식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오늘도 저희가 날씨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맹소영 기상 컬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